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개인이 받쳐주는 시장, 무소의 뿌리 될 주도 섹터는 함께 하실 분이죠. IM증권 이청원 PB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소의 뿌리 될 주도 섹터, 결국 자수성가할 섹터를 찾는데요.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면 역시나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 내에서 이야기를 오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범위라든지 그 속도입니다. 참고로 점도표 기준으로는 지금 올해는 우선은 최대 3회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0.5%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있으나 아마도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를 감안한다면 역시나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위주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인지를 해야 할 것은 여러 번 강조를 하겠지만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제는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용은 될 수 있겠으나 이 금리의 인하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과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 범위, 키워드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접근해보자 또는 바라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냉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국내 증시 섹터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투톱이죠. 어제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0.77%, 하이닉스는 2.9% 넘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8만 전자, 20만 닉스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투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은 8만 전자 당연히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20만 닉스 역시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시점이 당장 오늘이 될지 그리고 주가가 안착이 될지 그 모든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제 미증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것은 오늘은 약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장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지난 한 10%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이후로 올라오는 그 가운데 보였던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단순하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올라오는 힘이 너무나 강한 가운데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미증시의 흐름도 괜찮았다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충격 이후로 저점 대비 거의 45%가 올라갑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고작 한 10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섹터에 대한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과연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울릴 만한 그 정도 수준의 지표들을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가? 역시나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를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시장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고려한다면 그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PPT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우선은 코스피입니다. 당시에 코스피 기준으로 10%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막 사람들이 막 고함 치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객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그게 단순하게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 그랬는데 이 올라오는 힘을 보게 되면 고작 10거래 정도만에 시장이 15%는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보였던 기타 또 다른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군요. 통상적으로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원화의 가치는 불안함을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 사상 최저치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우리의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대략 1,32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1,400원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기대감, 그런 우려스러움이 참 많았었는데 역시나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시장 자체, 특히 주식시장의 반등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국내 증시가 현 시점에서 크게 문제를 보이고 있을 만한 변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단언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기타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어제 신한 그리고 대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조금 발췌를 한 건데요. 앞서 이야기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한다. 원화 강세에 베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 외국계 자금이 유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선물이 되든 현물이 되든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기타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 약세였는데 그것 또한 지금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아마도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330원에서 1,320원 선 내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하나 더 보게 되면 이 S&P 500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무려 87.3%나 지금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작 10거래일 정도만 이렇게까지 시장이 턴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I가 되든 반도체가 되든 기타 모든 섹터를 막론하고 시장이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우리가 우려스러워하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와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왜 이 두 지표가 중요하냐면 올해 계속해서 CPI가 되든 PCE가 되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지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CP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되는 결과보다는 0.1%포인트가 되든 0.2%포인트가 되든 높았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CPI가 되든 PCE가 되든 물가 지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타 국가에 비해서 GDP 기준으로도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또 통상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이 민간 소비라고 하는 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에서 60% 정도인데 미국은 70%가 넘어갑니다. 이런 민간 소비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GDP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2.5%, 3% 기대감이 너무나 높습니다. 2%만 해도 괜찮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GDP는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했고요. 2.5%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하더라도 무려 나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 3.5배나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의 움직임도 강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키는 지금은 HBM이라고 보여지는데 HB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칩을 쌓는 겁니다.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D램과 또 AI 가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낸드 쪽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가지 기업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 혹은 4분기에 HBM 양 매출을 엔비디아로부터 견인하게 된다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큼 저는 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8만전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지금 11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될 이유는 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는 연초에 6월에 한창 시장이 움직임이 좋았을 때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거기까지 한번 보자. 조정도 충분히 잘 나왔고 시장도 지금 턴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몸을 맡기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8만 전자, 20만 닉스, HBM과 함께 웃으면서 허락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미국 소매 판매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시장에 믿을 구석이 되어줬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는 유한양의 렉라자 FDA 승인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 전해왔고요. 알테오젠 역시 머크와의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 코로나19까지 이 제약바이오단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테마 쪽에서도 코로나19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상승하는 모습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선별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나온 리포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전략이 꽤나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꽤나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제조업에 조금 더 부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우선은 잘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열티를 먹고사로부터 어느 정도로 제시를 받는지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다릅니다. 뭐 5% 정도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4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거기까지도 역시나 갈 수 있지 않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이 나오는 거죠. 특히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이 대두가 되면서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을 때 한편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확장, 거기에 원료 의약품에 대한 공급이 CDMO 시장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 모든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우선은 보는 게 역시나 맞습니다.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기대감만으로 가지고 가는 기업들은 역시나 위험하다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금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좋았고 역시나 자금이 좋지 않았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업이 실적을 보이거나 그게 아니면 유증이라든지 기타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상상인 증권에서 8월 5일에 리포트로 참 잘 정리를 해놔서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딱 가지고 있었던 자료인데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상상인 증권에서 8월 5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 1번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인데요. 이들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계속해서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넣자면 바이넥스까지 사실상 이 네 가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최근에 시장이 한번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일어선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자금 저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가는 그 남색 선입니다.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거죠. 반면 이들을 이끌 혹은 후발주자로 선정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였을 때 첫 번째 기준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걸 상상인 증권에서는 대략 9개 정도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GC셀, 아이진, 제넥신, 메디포스트, 티움바이오, 큐리언트, 올릭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매드팩토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더 있습니다만 증권사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기업들 내에서 선정을 한 건데 저도 이 9개 기업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다 찾아보았는데요. 주가 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진이었습니다. 왜 아이진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제약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우선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사실상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만큼 아이진의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안에서도 우리가 그룹을 나눈다면 1차적으로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기업 위주로 우선을 보시고 이후 특정 이슈가 있을 때 혹시나 반등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실리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본다면 저는 투자에 따른 결과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접근도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테오젠이 그거를 싹 다 바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실적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선정하되 실적이 현 시점에서 나오지 않는 기업이라면 우선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따른 선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선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탄탄한 실적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실적이 기대되는 조선주, 비싼 배에 따른 선별 수주 전략 있었고요. 화재 방지, 어제장에서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전기차와 2차 전지 등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고 계실까요? 우선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봤더라면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주도주는 우선은 보면 안 됩니다. 실리콘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 실적 괜찮았는데 주가 흔들렸고요. 라면, 삼양식품 매출액 사상 최대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흔들립니다. 기타 조선, 방산, 무언가 모르게 주가의 탄력성이 미진하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테마성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자료 혹은 어떤 섹터를 볼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또 좋은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은 통화정책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미국 시장 내의 업황 혹은 섹터의 변화,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어디일까라고 본다면 2013년, 2017년, 2021년 기준으로 모두 보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제가 네모나게 빨갛게 해놨는데요. IT나 반도체 위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IT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우리가 되든 일본이 되든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 산업입니다. 거기에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AI라고 하는 시장은 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 또한 거기에서 많이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TSMC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 IT와 반도체는 여전히 먹거리가 많은 섹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도 참 4월, 5월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최근 석 달, 넉 달 조정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올라오는 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나름대로 많이 올랐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의해서 조금은 가려진 모습일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이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쪽이 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연초부터 뭐 화장품, 전선, 식품 거의 다 지금 한풀 꺾였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시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섹터는 개인적으로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소재입니다. 양극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이후로 지금 계속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이 이슈만으로 2차 전지가 모두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우리가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특히 장비 그리고 HBM 이 키워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끌고만 간다면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우리가 매우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